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성균관대학에서 동양철학을 강의하는 최일범 교수입니다. 저는 지금 동양철학과 정신치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불교가 어째서 정신치료하고 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하나는 전에는 환산 스님이었던 데오드로 준 박이라고 하는 그 분이 이제 다시 일반인이 되면서 참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은 바로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것이 우리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소암 이동식 선생의 그런 정신치료 요법으로 보더라도 이제 여기에는 제가 또 중국 북송대의 유명한 스님인 누굽니까? 그 원호 극근선사의 제자, 원호 극근선사의 제자로서 이분이 그 간화선을 만드신 분이죠. 간화선. 이 스님께서 애응지물이라는 말을 했다. 그러니까 가슴을 콱 막고 있는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깨달음이고 부처됨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통틀어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제가 드린 말씀은 불교는 이렇기 때문에 정신치료와 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어서 그럼 유교도 정신치료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해서 유교와 정신치료. 주로 오늘 말씀드릴 것은 맹자와 정신치료입니다. 여러분들 맹자라고 하는 텍스트를 보신 분은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맹자는 양해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맹자는 모두 7편이 있는데 첫 번째 편이 양해왕 편이에요. 그 양해왕 편에 보면 맹자가 양해왕 편인데 양해왕과도 대화를 하지만 주로 제선왕이라고 하는 왕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 대화 속에 나타나는 일종의 정신치료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오늘 키워드가 제선왕과 흔종, 또 불인지심, 불인인지심. 여기 이제 키워드인데요. 제선왕이라는 말은 전국시대, 중국 춘추 전국할 때 전국시대의 제나라의 선왕, 왕의 그 호가 선왕이에요. 우리나라에 뭐 인조, 선조 이렇듯이 이게 선왕이라고 하는데 제나라의 선왕, 제선왕인데 이 제선왕이 흔종이라고 하는 사건과 이렇게 얽혀 있는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하루는 이 제선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그 의자에 앉아서 어디를 보고 있는데 뭐 별 생각 없이 보고 있는데 거기 마침 소를 잡는 사람, 소를 잡아서 소를 죽이는 거죠. 우리가 백정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소 잡는 백정이 소를 한 마리를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제선왕이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슨 느낌을 받았는데 어떤 느낌이냐 하면 소가 굉장히 두려움에 덜덜덜 떨면서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가 그 두려움에 떤다는 거 참 알기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고향이 원주입니다만 저희 집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그게 도살장이 있었어요. 그 도살장에 소들이 끌려 들어갈 때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독립영화 중에 원앙소인가요? 굉장히 많이 알려졌던 영화에도 보면 그 소가 그렇게 인간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죠. 이게 소를 이제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 백정이. 왜 잡으러 가느냐? 흔종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이 종자는 이 에밀레 종 같은 종이란 뜻이고요. 흔이라는 건 뭐냐면 피 바를 흔자입니다. 저도 맹자를 보고 얻은 지식인데요. 고대에는 이제 구리로 종을 만들면 그 종의
이면을 보면, 종의 속을 보면 그 금속들이 굉장히 균열이 많이 가 있답니다. 근데 그 균열을 그냥 두고 종을 치면 종이 그냥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 속에 있는 균열에 이 소나 이런 짐승의 피를 발라서 그 균열을 메꾸면은 그 종이 뭐 10년, 20년에 100년, 200년을 가면서도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을 만들면 반드시 소를 잡아서 피를 내서 흔종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려고 지금 소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선왕의 눈에는 그때 그 소가 불쌍해 보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 놓고 야, 그 소 놔줘라. 불쌍하니까 소 놔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흔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흔종을 그만둘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제선왕이 불쑥한다는 말이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냐? 그러면 양을 대신 잡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소를 잡지 말고 양을 잡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토리가 백성들에게 알려지니까 백성들이 이 제선왕을 맹렬히 욕하고 비난하게 됐어요. 그놈이 평소에도 우리한테 세금도 많이 뜯어가고 국민들을 못 살게 굴고 전쟁이나 하고 이러더니 드디어 이 소 한 마리가 아까워서 흔종도 제대로 못하겠다. 뭐 이런 비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선왕 자신이 그런 말을 듣고 내가 뭐 소 한 마리가 아까운 게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고 있던 차에 맹자가 와서 물었어요. 당신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 그때 맹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당신은 훌륭한 군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제선이 그런 마음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맹자가 한 말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불인지심 또는 불인인지심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그럼 불인지심이라는 게 뭐냐? 이게 참을인자거든요. 불인은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네. 소가 불쌍해서 소를 참아 죽이지 못하는 마음. 네. 이걸 이제 보통 불인인지심이라고 사람 인자 하나 듣기도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타인을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바로 불인인지심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제선왕에게 당신의 마음속에는 불인지심이 들어있어. 당신은 불인지심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잘 당신 자신을 수양한다면 당신은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자의 사상 중에 이 불인지심이라는 건 굉장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맹자의 사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뭐 이런 것들을 사단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단의 제일 첫머리가 뭐냐? 측은지심이다. 남을 측은하게 생각할 줄 아는 마음, 요즘 하는 말로는 공감과 배려. 그러니까 맹자의 마음 공부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공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일깨우고 자각하게 해주는 것이 맹자의 마음 공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선왕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과인유질, 재밌는 말이에요. 과인은 이제 제왕이 자기 자신을 낮춰서 하는 말이고 저에게는 유질 병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냐? 호용, 용기를 좋아하고 호화, 재물을 좋아하고 호색,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맹자가 당신은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저의 마음속에는 질병이 있는데 그게 싸움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마음이 제게 들어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저는 좋은 정치를 못하고 매일 전쟁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전제군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